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최근 두술라라는 말이 연상이 될 만큼 급등세를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두중이 분명 다른 종목들보다도 튈 날이 올 거다. 힘들지만 버텨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자주 드렸는데 점점 연말이 다가오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 다시 상승을 하면서 두중이 원전 대장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의견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유안타만 사용하면 계속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 유안타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유안타로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타점을 공유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종목 추천 그리고 보유 종목들도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늘 급등세로 고민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옆에서 조언을 드리거나 조력자가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방 입장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으실 수 있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흐름이 2.4% 정도 오르면서 어쩌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짐작은 했었지만 사실 10% 이상 급등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움직임도 없었고 오른다 하더라도 1% 내외로 이렇게 움직이던 경우가 다반사여서 2.4%면 그래도 조금은 오르겠구나 생각은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에 엄청난 호재가 나와준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보기엔 무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수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두중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이 이런 종목들보다 몇십 배, 몇 배가 큰 종목이 다른 코스닥 종목들보다도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끝까지 13.94%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이전에는 원전 이슈가 뜨더라도 또 미미한 상승이었으나 이제는 강하게 시세를 받고 대장주로서 기대감을 살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오늘 나머지 종목들에 비해서 4,400만 가장 많이 나왔죠. 의미하는 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실적 자체가 3분기나 4분기 좋게만 뜨거나 또 2분기 실적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가능성만 보여줘도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평단을 24,000원대에서 25,000원, 26,000원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는데 입절을 현재에서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존버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성향과 평단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홀딩해서 가져가 볼 것 같습니다. 두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최소 6개월 이상 또는 몇 년 이상 가져오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고 이제야 매수가까지 좀 올라온 상황인데요. 원전 수주 기대감을 살려나가고 있고 한수원도 원전 수출에 대한 확신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SMR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수소,
그리고 친환경적인 사업 환경으로 봤을 때 저는 향후 2년에서 3년 충분히 먹거리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연도 실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무난하게 나오고 내년에 원전 SMR 수주가 터졌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인 계좌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게 너무 힘들었고 또 조정이 발생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익절하셔서 더 내려왔을 때 매수 시도를 해보시고, 종목을 믿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하면서 기대감 살려나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든 후회만 없으시면 되겠고,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방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기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15만원 하던 주가가 거의 2200원까지 10년 이상 하락 추세를 좀 이어오다가 작년부터 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봉상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높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월봉상으로 보시면 중저점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 거래량도 이전과는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늘어난 이런 모습이죠. 뭐 이때와 저때는 또 단순 비교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시 터지고 있는 모습 좋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가 오늘 두중을 14% 가까이 급등하게 만들었을까요? 뭐 딱 집어서 어떤 이슈 때문이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시외 주가도 헐헐 무슨 이슈 있나? 최근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전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원자력이 주 에너지원으로 새로이 부각이 되며 관련주가 수혜를 입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 일본도 원자로 재가동과 소형 모듈 원자로 동안 원전 재건축을 주장. 프랑스도 2030 계획을 발표하고 원자력 발전 혁신에 2030년까지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프랑스, 핀란드, 체코 등 유럽 10개국 경제 에너지 장관이 16명은 공동 기고문을 내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원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한수원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연초 몇 조 단위의 해외 원전 사업 계약이 있을 것. 계약은 10달러 규모의 이집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뭐 그리고 최근에 바라카 원전 1호기 계획 예방 정비 사업 계약을 또 수주하기도 했었고, 이어서 보시면 두산중공업 주가 초반 급등, 자회사 두산건설 경영 정상화 기대받아. 두산건설이 실적 개선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1년 만에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며 매각이 성공으로 마무리되면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 가속화가 전망됐다. 두중은 두산건설의 지분 93.54%를 들고 있는 최대 주주다. 또 1년 만에 단기 사채를 발행했고 이를 두고 두산건설의 경영 정상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화 기미가 보임에 따라 두산그룹이 매각 절차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상승의 이유, 국제사회의 전력난 그리고 에너지난으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SMR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했죠. 한수원에서도 해외 수주 기대감 상승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기사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중국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북한, 러시아, 미얀마 등 인근 국가에서 전력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북한에서 전력을 수입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죠. 추가 에너지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된다고 하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산건설의 내용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기업어금 등등 여러 가지 채권 등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회사에 쌓여있는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투자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채권이나 사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그 기업이 신용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단기사채라는 부분에 좀 단기에 주목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금에 여유가 없다면 보통 장기로 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진행을 하기도 하죠. 자금을 좀 끌어다가 천천히 생각을 하고 상환하는 이런 기간도 늘리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단기이기 때문에 두산건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두산건설 때문에 두산과 부중 여기에 뭐 자금을 다 퍼주고 골칫덩이였지만, 두산건설이 만약에 경영 정상화가 되어진다면 두중에게도 좋고, 그러면 두산에게도 당연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매각을 고려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 두산퓨어셀, 두산밥켓,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해외 유럽 자회사들 분기별 실적이 잘 나와야 일정 부분 두중에게 또 도움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원전 수주나 SMR 기자재 수주가 빠르게 이어진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좀 좋은 흐름을 그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수익률 상위 1%,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두산중공업이다, 이런 기사도 오늘 접했는데 오전부터 수급이 좋았고 오후장 가면서 더 좋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외인이 290만 주 순매수, 그리고 개인이 290만 주 순매도, 기간은 7만 4천 주가량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 308만 주가 순매수가 되어 있는데, 들어와야 할 수급들이 들어오고 나가야 할 수급들이 잘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근 몇 달 동안 300만 주 이상 들어온 게 아마 없을 텐데, 외국계 주요 JP모건도 뭐 누적으로 10월 달만 보자면 현재 27만 주 순매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계 이런 수급가, 그리고 프로그램 JP모건 언제 또 다시 300만 주 이상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수급이기 때문에 뭐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오늘의 이런 상승세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들의 매도세를 외인들이 프로그램 매수세를 동반해서 대부분 담아갔고, 그리고 금융투자가 97만 주가량 이탈, 뭐 중요한 수급은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골고루 좀 틈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던가 투신, 뭐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이 오늘 45만 주까지 순매수를 하면서 3일 연속 80만 주 가량 순매수가 되었죠. 연기금은 거의 8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좀 모아가고 있고, 이제야 이슈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좀 보시면 지난 거래일보다 비율이 좀 3%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3%밖에는 비율이 안 나왔으나 거래 수량과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2배 가량 이렇게 좀 증가를 했죠. 이 점 여기와 상당히 비슷한 이런 흐름인데요. 여기 보시면 쇼 커버링의 이런 느낌, 이때도 6%, 5%, 5%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 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죠. 3%로 이전보다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138만 주가량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쇼 커버링의 이런 느낌들, 아마 대차 거래 잔고 수량도 지금은 집계 안 됐지만 늘어났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과 외국계 수급이 또 한 번에 나가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잘 대응을 이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 24,000원을 쉽게 이렇게 뚫어주면서
종가가 25,750원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24,000원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시도들이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돌파해서 25,7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약세 흐름도 장중에 보여주었지만 또 종가 관리가 되면서 재차 14% 부근 끌어올린 모습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차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양봉의 거래량이 유지가 되었죠. 이전 상승했을 때 2천만대의 거래량보다도 오늘 5배 이상 좀 나와주면서 4,400만 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 정도면 지난 5월 달에 견주어도 크게 밀리지 않는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생각보다는 너무 빠르고 쉽게 24,000원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도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우리의 다음 목표는 26,100원에서 27,000원을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까지 뚫고 간다 그러면 또 목표를 상향해서 그 다음 구간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25,000원 유지시키는 게 우선이고,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24,000원 후반대는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홀딩하면서 기분 좋게 관망할 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신규 매수도 단기 접근이 아니라면 조금 조정이 나온 이후에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도저히 혼자서 대응 못하겠다 혹은 대응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사용이 되면 계속 쭉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8월 말부터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드리고 있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